안녕하세요. 셰무아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109쪽 베이글이고요. 아마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한 빵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굉장히 익숙하고 맛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저희 발효빵은 진행 과정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강력분 위에다가 인스턴트 라이스, 설탕, 소금 따로따로 넣으시고 잘 섞은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섞였다 싶으시면 물을 넣고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한 덩이로 만들어 주세요. 한 덩이가 됐으면 이제 기름 성분,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포도씨유, 카놀라유가 없으신 분들은 녹인 버터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반죽이 다뤄지기 쉬워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본반죽이 아직 유지 성분을 흡수를 못한 상태라 조금 이렇긴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반죽이 기름 성분을 품었다 싶으시면 볼에서 꺼내가지고 작업대에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물론 작업대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 한식 중에서는 이렇게 막 작업대에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적어도 제가 하는 바는. 근데 이게 반죽은 작업대에서 치대시는 게 더 효율이 좋으세요. 왜냐면 볼이 조금 방해가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정볼에서 하시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 반죽이 막 크게 다루기 힘든 반죽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저 20분 정도 치댈 거고요. 항상 손반죽하는 이게 비슷해요. 해서 반으로 접고 이제 꺼내서 글루텐을 생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고 20분 뒤에 보여드릴게요. 20분 반죽을 했고요. 40분 실온 발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책 32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발효를 냉장 발효하시면 좋아요.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발효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40분 1차 발효, 60분 1차 발효 그런 실온에서 하는 시간에 크게 개념하지 마시고 냉장고에서 한 8시간, 최대 12시간 정도 이렇게 해두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해두실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실온 발효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하신 뒤에는 저희 강력분 살짝 묻히셔가지고 비닐에 들어붙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40분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냉장 발효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8시간, 12시간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신 뒤에는 1시간 지나서 냉기 완전히 뺀 뒤에 그 다음 이제 여기 책에 3번 휴지하기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저희 40분 1차 발효했고요. 발효 잘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6등분 할 거예요. 반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6등분 먼저 2개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3등분 잘라가지고요. 저희 분화라는 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둥글려가지고 두는 거 있잖아요. 휴지를 해야 이제 안정이 돼서 2차 발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숙련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접으셔서 2개로 하셔도 되고 반죽이 마르니까 옆에 걸 덮어둬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6개 해가지고 10분 동안 휴지를 해놨다가 이제 반죽 성형을 할게요. 그래서 비닐로 덮어두실 때도 항상 덧가루를 뿌려주셔야 이따가 비닐에다가 이게 들어붙어가지고 난감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10분 뒤에 볼게요. 10분이 지났으니까 책 111쪽처럼 이제 성형을 해볼 거고요. 성형을 할 때 이렇게 공기를 빼시고 아마 프레첼이나 바게트처럼 긴 모양 하는 빵 할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소세지 빵이나 소라빵도 그렇고요. 3분의 1 접고 3분의 1 접고 반 시접을 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밀어주세요. 밀어주시고 혹시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다 싶으신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서 반으로 또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베이글의 완성 모습을 보시면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여미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하셔서 둥글려가지고 이렇게 여며주시면 되고요. 얘가 끓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밈새를 제대로 안 해주면
저기 안에서 다 터져요. 이렇게 해서 다 덮어두고 네,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성형이 다 끝났고요. 하나를 밀 때마다 다른 반죽 마르지 않게 이렇게 꼭 덮어주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이제 했으니까 제가 준비물에도 써놨지만 이 손바닥만한 유산지를 이렇게 해두셔야 있다가 유산지 쇠로 이렇게 물에 데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동의 시간이에요. 유산지 위에다가 하나씩 얹고 살짝 비닐에 붙을 거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덧가루를 뿌려서 비닐로 덮어줄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2차 발효를 하겠죠. 2차 발효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작업대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40분 뒤에 발효 상태 확인하고 저희는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줘. 비닐이 없으시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큰 타파통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두셔도 돼요. 어떻게든 반죽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게 더 안전하긴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타파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통이 뚜껑을 떼내고 이렇게 쓰시기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통 3개 있으면 이렇게 해두시는 게 직접 반죽이 들어붙지도 않고 더 편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비닐로 하셔도 되고 타파통 쓰셔도 되고. 네. 강력분 묻혀서 발효 상태 확인해보고 데칠 거고요. 데칠 물은 끓여놨고 오븐은 얘를 해놨어요. 눌러보고 눌러 자국이 그대로 있으면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을 때 종이를 빼주시면 되고요. 네, 한 면에 15초씩 요 다음에 뒤집어서 15초 하고 빼내서 물기 살짝 털어내고 오븐팬에 얹을 거예요. 나머지 3개 데치는 동안 이렇게 놓고요. 오븐 위에 물기는 오븐 안에서 날아갈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븐 안에서 안정적으로 굽히고 있고요. 모든 빵이 그렇듯이 오븐 안에서 굽히면서 좀 더 부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맥을 쓰시는 분들은 200도가 아닌 180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분 굽는 사이에 6분, 7분 정도 지났으면 오븐팬 꺼내셔가지고 반대로 돌려서 넣어주셔야 빵색이 골고루 납니다. 이따가 자른 모습하고 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서 보는 사람도 네, 기분이 넉넉해지고 있어요. 네, 저희 오늘 베이글 만들어 봤고요. 지금은 구운 직후라서 굉장히 뜨겁지만 네, 이따가 제가 썰어가지고 단면화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빵이 6개가 나오는 레시피가 아마 한 번에 다 6개를 드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극소수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4식구인데 이거를 하루에 다 안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경우에 이제 반을 잘라서 밀봉해서 냉동을 하신다든지 어떤 분은 또 3분의 1 슬라이스로 이렇게 써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3분의 1로 해두셔도 그 이제 양이 꽤 되니까. 그 다음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분이 350이다 보니까 카카오 파우더를 넣으실 경우에는 15g 정도를 카카오 파우더 넣으시고 초코칩을 넣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데치는 과정이 있으니까 초코칩이나 건과일을 막 보통 빵처럼 막 가득 넣기보다는 그러면 데치는 과정에서 막 다 이제 초코칩이 데치는 물 안에 막 잠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카카오 파우더만 넣으셔가지고 그러면 무가당 카카오 파우더니까 색깔만 카카오 베이글이 나오잖아요. 베이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나셔가지고 초콜릿 스프레드, 누텔라 이런 거 발라 드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늘 추천을 드려요. 빵 자체에 너무 멋을 부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새 스타벅스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막 그 모짜렐라 치즈, 피자용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이제 그런 레시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따로 이렇게 완전히 굽고 난 거를 반 잘라서 모짜렐라 치즈 얹어서 굽고 이게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응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른 레시피 아마 제 책 전체에서 이제 거기 데치는 유일한 레시피고 데치는 거 덕분에 이런 쫄깃한 식감이 나는 거고 여기도 써놨지만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표면이 조금 더 맨질맨질하고 반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식사빵을 제가 안내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책에도 이제 정말로 설탕 버터 안 쓴 건강 레시피다 보니까 오늘 하신 베이글 정도를 소화해내실 분들은 이거를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 있는 건강빵들을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사신 분들도 부지런히 만들어 보고 해주시고요. 다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중에 베이글 전용으로 베이글만으로 책을 쓴 것도 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각종 스프레드라든지 베이글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꼭 책이 아니더라도 네이버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으니까 다양하게 보시고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딱히 다른 레시피에 비해서 뭐가 까다롭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데치는 물에서 너무 오래 데치시는 거 주의해주고 딱 15초 하셔가지고 조금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큰 빵이 6개가 나오다 보니까 오븐도 자꾸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거를 반배합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요 다음에는 또 완전 다른 뒤에 있는 플로렌틴 쿠키라는 거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만들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 뭐가 했더니 안 됐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때까지 방송을 쭉 이제 그 반성을 해보면서 너무 막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만 앞서가지고 막 빠르고 정신없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톤다운해서 차분하고 자세하게 이거를 키워드로 잡으려고 하는데 잘 될지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따가 단면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니까 많이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후기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